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은 입주량을 가지고 입주량이 주택 가격에 주는 영향 분석을 좀 세밀하게 해드리는데요. 자, 최근의 통계라든지 또 작년의 통계, 올해의 통계 계획 이런 걸 가지고 좀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입주량이 주택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고 또 올 한 해는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짓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대답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본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내가 만약 제가 질문을 드렸다고 했을 때, 100점짜리 만점은요, 수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은 좀 차원 높은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량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 주택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경제학 책에서 보시면 몇 가지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알프레드 마샬의 수요 곡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알프레드 마샬의 수요 곡선은 뭡니까? 수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 논리죠. 그래서 이렇게 수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필품에 해당됩니다. 즉 대체재가 부족한 그런 생필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끔 고추파동, 무파동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만큼 수량에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수량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규제는 필수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별 입주량이 올 한 해 주택가격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방과 일부 수도권은 입주량이 많습니다. 과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 위주로 금년도 약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또 분기별, 시기별로 일시적인 어떤 과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약세라기보다는 지역별, 시기별로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연평균으로 따지면 전국적으로 약 33만 4,751가구가 입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년 한 해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약 39만 475가구. 그래서 과거 한 평균 5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국적으로 약 한 16.65%, 약 17% 가까운 수치가 증가된 수치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 10년과 최근 한 3년, 이걸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즉, 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본다면요, 연평균 전국적으로 약 한 26만여 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3년만 떼어놓고 보면은, 즉, 2017년, 2018년, 떼어놓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연평균 한 41만 가구입니다. 41만 가구. 자, 그렇다면 26만 대 41만 상당히 많이 늘었죠. 한 55%가 증가된 통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55% 증가가 대부분 지방에서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의 혁신도시 위주로 많이 늘었죠. 그러면서 어떤 지방 아파트 시장 주택 가격에 어떤 약세로 많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입주량이 많았고 어느 지역이 입주량이 적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입주량이 많이 증가한 지역을 갖다가 대표로 뽑으라면요, 경남이 첫 번째입니다. 무려 123.6%가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8.68%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이 한 99.8%이기 때문에 거의 100% 늘었죠. 그래서 한 4.85% 하락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경북도 한 89.4%, 한 거의 90% 선에 육박하죠. 그래서 5.91%의 가격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도 한 85%가 입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한 6% 정도 하락이 됐었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입주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 같은 경우 특히 대구 같은 경우 작년에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죠. 예, 입주량이 전년 대비 1.4%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어요. 즉, 큰 변동이 없었죠. 따라서 시장에서는 한 3.15%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했고요. 자, 대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입주량이 줄었습니다. 무려 22%가 축소됐습니다. 그 결과 2.4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또 지역별로 이 상승폭이 편차가 좀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광주가 상당히 뜨거웠죠, 작년에. 예, 광주 같은 경우 입주량이 한 11%로 증가가 좀 미미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 3.49%, 약 한 3.5% 정도가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광주도 역시 광역시 안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좀 심합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가 입주량이 한 9.2% 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같은 경우 작년에 과열 현상도 있었습니다만은 한 8.03%가 상승했죠. 결국은 작년도의 어떤 주택가격 변동과 입주량과 상관성을 이 통계를 보면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그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입주량이 많이 늘어난 지역, 즉 증가된 지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강원이 한 78.55%로 많이 증가폭이 크고요. 예, 광주가 작년에는 증가폭이 좀 적었는데 올해는 한 51.36%가 늘어납니다. 자, 경남 같은 경우가 한 49% 늘어나고요. 울산 같은 경우가 한 36.8%, 경기권이 한 36.67%, 그다음에 전북이 한 33.35%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주량 증가폭만 놓고 본다면은, 자, 이렇습니다. 경기도하고 광주광역시를 빼고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를 빼고는, 작년도의 어떤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로 약세 지역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그 상승폭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입주량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지역이 작년에 이어 또 입주량이 많이 늘었다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올해 또 입주량이 좀 축소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합세나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작년에도 상승했죠. 예, 대구 같은 경우 입주량이 43.8%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00가구가 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는 올해도 보합세 내지는 약간 강세를 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예측이 가능하고요. 예, 대전 같은 경우 작년에도 축소됐죠. 그런데 올해도 축소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43.43%. 그래서 약 한 3,883가구니까 약 4,000세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도 올해도 보합세 내지는 지역별로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전남 같은 경우는 한 37.5%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한 7,400가구.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도 이제 보합세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요. 예,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가구 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5,960가구. 따라서 충남 같은 경우 작년에도 약간 하락세였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 이제 입주량 통계를 먼저 보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서울의 입주 계획은 약 한 43,000가구 정도 됩니다. 43,000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9,500세대가 사실은 가락 헬리오시티 이미 입주했죠. 그 통계가 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작년 데이터하고 비교한다는 게 좀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한 5년간 평균을 보면요. 약 한 2만 가구 살짝 넘습니다. 그 수치만 놓고 본다면은 42.66%로서 대폭 증가한 건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통계만 놓고 보면은 서울의 주택시장, 올해의 주택시장은 통계로 보면 약세가 전망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울의 어떤 수요 대비 입주량으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본다면은 적정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은 여전하기 때문에 약세일지라도 지역별로 어떤 출렁거림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어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물로 나올 수 있어 거래가 가능한 이런 매물의 어떤 숫자를 놓고 우리가 프로투지를 따진다, 퍼센티지를 따진다면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떤 줄어드는 사이에서도 그렇게 가격이 약세로 하락세로 반전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약세는 상당히 올해도 그 폭을 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약세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금방도 입주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통계를 곁들여서 지역별, 시기별, 상품별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재테크를 임해야 될 건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금요일 오후 1시, 토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특히 제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나서 1:1 무료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